그 댈러스의 오프 시즌 노리고 있는 선수들 리스트 중에 콜린 섹스턴이 있어요. 그래서 브런슨 계약을 실패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노려보겠다 이랬던 선수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혹시 돌아가고 있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브런슨이 보조 핸들러 역할을 하면서 팀 2옵션 역할을 하다가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지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제 당연히 그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언급된 게 말씀하신 콜린 섹스턴이나 아니 심지어 카이 어빙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 보자마자 엄플 같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했지만요. 일단은 근데 어빙도 말씀하신 대로 그 언플 쪽인 것 같고요. 저기 팀 내에서도 전혀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빙은 특별히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섹스턴 같은 경우는 어젠가 오늘인가 그 나온 얘기 중에 별로 의외로 관심 있는 팀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팀 내에서 원래 소속팀이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1년 더 뛰고 본인의 몸값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계약을 기다릴 것인가, 뭐 이렇게 그런 상태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일단은 확실한 거는 릴러스도 크게 이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 직전에 부상당해서 좀 기량이 떨어진 그런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요. 눈에 안 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 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샐러리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댈러스 입장에서도 함부로 고려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섹스턴이 약간 뭐랄까 입지가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 클리블랜드 너무 잘 나가고 하면서 좀 입지가 많이 좁아진 것 같긴 네네. 해요. 원래도 약간 멘탈 이슈라고 해야 되나? 뭐 좀 이슈가 아예 없진 않았는데 뭐 그래 그 뽀로그 논란도 항상 좀 있어 왔었고 해서 보니까 좀 가치가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댈러스에서 노려볼 만한 카드였던 건 맞는데 그렇게 다시 보면 또 엄청 적극적이진 않았다. 예, 뭐 얘기 나온 그렇게 거는 저도 봤는데 막상 그냥 정황적인 걸 봤을 때보다도 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들어온 선수도 있고 뭐 나간 선수도 있고 한데 댈러스 같은 경우 그러면은 다음 시즌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망이다 보니까 제 주관이 좀 강하게 네네. 팬심을 막 담으셔도 됩니다. 강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일단은 아까 하디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일단은 벤치 경쟁력에서 일단은 21, 22 시즌 좀 댈러스가 많이 형편없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보강도 나름대로 했고 해가지고 벤치 경쟁력 자체는 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도, 이제 하디가 좀 중추적인 벤치 역할을 맡으면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좀 업다운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디가 직전 이제 G리그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후반에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G리그가 아니고 서머리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하이라이트를 좀 봤었는데, 시카고 불스랑 경기를 했더라고요, 댈러스가. 거기서 한 31분 정도를 뛰었는데 의외로 괜찮게 했어요.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서머리그나 G리그나 이제 NBA 레벨하고는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일단 애초에 G리그에서 또 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의문부호가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얘가 그래도 적어도 서머리그나 뭐 G리그에서 경쟁력이 없지는 않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판단은 된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고무적인 점 중 하나가 리머텍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경기에서. 그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곽 슛의 강점이 거의
이제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유일한 이제 러셀 웨폰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계속 이제 리머텍을 하면서 상대 선수랑 이제 몸으로 들이박으면서 다이어트로 한 11개인가 얻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특히 슈터들한테는 이 손 감각 같은 게 안 좋을 때 점수를 얻기 위해서 거의 좀 덕목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이다. 기대해볼 여지가 있다 싶으면서 좀 내년 시즌 다음 시즌 벤치 경쟁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부분이 일단은 하디한테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디 이외에는 일단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웰하고 이제 작별 시즌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도 들고요. 일단은 네네. 파웰이 어 네. 계속 생각했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파웰이 괜찮은 선수예요. 일단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정말 괜찮은 선수고요. 네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한테.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을 좀 팀을 보강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못 끌어내고 많이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파웰 정도 선수는 벤치 정도에서 뛰어야 충분한 선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거를 좀 스타팅으로 뛰는 걸 좀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 오랜 시간 뛰었거든요. 이제 포르징기스 영입한 부분도 계속 누구를 불러오고 싶은데 선수들은 관심이 없고 하니까 댈러스 측에서도 이대로 안 되겠다. 도박수를 한번 던진다 하고 이제 데려왔던 건데 결국 포르징기스도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요. 그러니까 좀 선수 본인한테는 억울한 점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일단은 계속 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연봉이 이렇게 싸지가 않아요. 파웰이 받는 부분이 지금 한 1,100만 달러인가 그렇게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맥기가 새로 왔는데 맥기가 5.5달러 아니 550만 달러인가 받거든요. 근데 네네. 네. 일단은 딜러스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높이에 대한 부분이고 맥기는 그 부분을 일단은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선수예요. 실제로 지난번 시즌에도 피닉스에 하면서 피닉스가 전체 리그 1등을 압도적으로 했는데 거기서도 꽤 의미 있게 활약을 하고 한 15분 정도 가져가면서 크리스 폴이랑 호흡이 잘 맞으면서 받아먹는 것도 잘하고 골밑 수비도 잘하고 하시고 일단 파엘보다 확실히 위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파엘보다 반 정도밖에 연봉을 안 받는데 파엘이 계속 팀에 남아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선수가 이제 뭐 페이컷을 하면서 남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파웰이 계속 댈러스에 있으면서 어디 떠돌아다니고 그러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티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네네. 원한다면은 남을 수야 있겠지만 근데 거의 그러면 반절 이상을 지금 연봉보다 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수가 그걸 과연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네네. 일단은 파일은 떠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티 파웰 엘리ott 님. 그래서 그럼 다음 시즌에는 몇 승 정도 올 시즌이 52 승으로 이제 상위 시드를 네. 먹었는데 다음 시즌은 그럼 몇 승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올해랑 좀 일단 비슷한 이상은 가지 비슷한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브런슨이 물론 기대를 훨씬 뛰어넘게 잘 하긴 했지만요. 애초에 이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돈치치가 많은 공격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치로 활약하기에는 일단 팀의 어떤 사정상 그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네네. 저는 이번에 뉴욕 닉스로 이적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그 부분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브런슨이 나가긴 했지만은 일단 볼륨상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우드가 들어왔고 또 그리고 팀하더이 주니어도 돌아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이든 하디는 아직 미지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활약을 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선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보다도 오히려 이번 시즌 그러니까 21, 22 시즌보다도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스쿼드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가장 이제 취약했던 부분인 높이에서의 약점도 해결이 됐고 하니까 이제 부족한 게 있다면은 어떤 선수 간의 합이지 않을까 전술적인 문제, 전술적인 조정이 좀 따라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부분이지 전력 자체는 괜찮았다고 봐가지고요. 충분히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번 네. 이번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간 것처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기대가 점점 컴파 물을 한번 드시고 나니까 이제 50승은 뭐 일단 깔고 가는 네, 그러고 계시네요. 하지만 내년에 컴파는 뉴올이 갈 겁니다. 뉴올리언스 좋은 팀이죠. 지금 약간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아직 둘 다 못 갔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불쾌한 웃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니, 둘 다 못 갔으면 좋겠고. 그 이번에 댈러스에서 보강한 선수가 그 우드 트레이드 한 거랑 맥기랑 그 하디 드래프트로 뽑은 건가요? 대표적인 게? 굵직하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이번 시즌 끝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그러니까 끝나기 전이라기보다는 좀 초반에 좀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LA 레이커스처럼 좀 선수들의 어떤 네임밸류에 비해서 좀 예상외로 활약이 좀 저조했던 팀이 좀 있었던 걸로 봐가지고 그냥 전반적인 어떤 경쟁력이 좀 예전 시즌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했던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절대적으로 잘해가지고 도미넌트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게 큰 지분을 차지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배경적인 부분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시즌에 이제 클리퍼스가 카와이랑 폴 조지가 건강하게 돌아오면은 여기가 지금 뭐 우승 후보 거의 뭐 탑3 안에 꼽히고 있잖아요. 예, 배낭 같은 그렇죠. 것들도 그렇고. 네, 굉장히 강력한 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레이커스도 정말 지금 루머대로 어빙 웨스트브룩 트레이드가 정말로 일어난다면 이렇게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 여기도 이제 또 물론 건강 이슈가 여전히 있지만 타 팀이 분명히 위협적인 팀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NBA급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에다가 어빙이 있고 AD가 뭐 한 2, 3옵션으로 건강하게만 뛰어주면은 그래도 자기 1인분 몫은 충분히 할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부상 유품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확실히 기대가 상위 시대를 노려볼 만한 팀이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도 후반기 5할 승률하다 자이언을 끼얹으면은 네, 아주 뭐 무난하게 제 상위 시대를 비웃지 마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네네. 멤피스랑 골스랑 덴버 이런 네네네. 팀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가? 왜 너무 뉴올이랑 이런 재미없잖아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보면은 매 시즌 상위 시즌 항상 내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을 그대로 간 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예. 그런 적이 없어요. 무조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바뀌어도 그렇게 아래서는 안 바뀔 텐데. 뭐 네. 피닉스가 플레인에서 버블에서 확 치고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바로 이제 정규 시즌 1위 하고 막 2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근데 진짜로 네네. 농담 아니라 뉴올 지금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아요. 그게 왜 걱정입니까? 뉴올 경기 계속 봐야 되는데 너무 잘해서 못 보게 될까 봐. 지금 오클 사실 팬분들이 그 걱정이 소니님도 많고. 그렇고 이 아우님도 그렇고 너 약간 그 홍대병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아, 한 7위에서 9위 언저리 딱 그 프린 갈랑말랑한 네. 팀들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샌안토니오는 지금 떠난 것 같고 그 어디로 7위에서 어디로 떠? 10위권 네네. 밖으로 떠난 것 같고. 오늘 지금 악감이 장난 아니네요. 지금 한 팀 한 팀 떠나가는 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지금 좀 포틀랜드도 사실 뉴올리언스하고. 돌아올 여지가 좀 있잖아요. 릴라드 그쵸, 돌아오면. 그쵸. 네, 그것도 있고. 근데 포틀랜드는 또 시동 겁니다. 또 이제 아니야. 아니 네, 뒤에 너무 그 백코트가 네네네. 너무 네. 사이먼스 릴라드의 수비가 네, 거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왜 그거를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릴맥에서 실패를 했으면 좀 색깔 자체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버전 2 같은 느낌이 나서 맞아요. 이거 그냥 너무 담보된 실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담보된 실패요? 어. 워딩이 세시네. 아, 와. 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좋아하는 팀으로서 저 어. 진짜 릴라드 좋아하거든요. 포틀 팬 아, 한번 모셔야겠네요. 진짜 포틀 팬들이 알 거예요. 제가 포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우 하긴 뭐 짤은 많이 따시더라고요. 근데 저 좋은 포틀 좋은 경기 짤은 별로 진짜 없는데. 많이 보고 포틀 경기 많이 챙겨보고 좀 좋아하는데 저는 네네네. 이제 릴라드 같이 그 뭐 자이반 타이반 프랜차이즈 된 선수들 좋아. 자, 좋은 말만 해 주셔도 되는데. 아 근데 그렇죠. 하여간 그런 선수들 좀 좋아하는데 네네네. 나름 낭만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나름 그래서 그런 낭만이죠. 선수들 좀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 한 2라운드까지는 좀 계속 걸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팀 구성하는 게 계속 같은 색깔을 반복하는 것 같고 저는 사이먼스가 맥컬럼보다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이먼스가 보여준 그 기간이 너무 짧죠. 너무 짧고 그리고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진짜 그 볼륨을 혼자서 다 몰아먹을 수 있는 그 스텝 뻥튀기가 되게 좋은 시기였단 네네네. 말이에요. 릴라드도 가장 없고. 원래 가장 아 믿지 말아야 할 스탯들 그쵸. 이잖아요. 근데 스텝 그게 네. 지금 돌트도 저 갑자기 돌트 생각이 확 나는데 쉬지 않고 아. 악담을 하시네요. 그 쉬지 않고 진짜 신뢰하기 어려운 스탯들인데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때도 잘할 때도 수비는 여전히 못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 선수가 그 되게 어린 시점에 드래프트에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네네네. 되게 어린 나이로 포틀의 프로젝트성으로 드래프트가 돼서 그냥 꾸준히 수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슛은 되게 좋은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굉장히 불안감이 큰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거의 코어급 연봉을 주고 쓴다는 게 저는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근데 포틀랜드도 막 인제 약간 오클라호마처럼 인기 구단은 아니잖아요. 그 선수들의 인기 구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지금 샐러리가 이미 저는 그 파웰이랑 맥컬럼 덜어낼 때 굉장히 잘 덜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덜어낸 거를 이용해서 좀 보강을 잘 했으면 했는데 그거를 사이먼스한테 주는 거 보고 '와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그래도 했죠. 여기 그랜트랑 GP2 데려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랜트랑 GP2 잡고 사이먼스를 다른 선수로 대체를 했으면 음. 훨씬 더 셀 것 같은데 왜 음 잘 모르겠네요, 의도를. 그래서 너키치도 다시 잡고 그랜트, GP2, 사이먼스, 릴라드 어 네. 너무 약해 보여 사이먼 가지고. 사이먼스를 벤치에서 나오게 했으면은 쪼끔 더 릴라드 한 명한테 또 몰빵하고 나머지 수비 그러니까 GP2를 정말 선발처럼 쓰고 음. 차라리 그래도 그게 더 낫다고 예.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한 자리 비는데 샤프가 있구나. 세이든 샤프. 그리고 샤프 뽑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샤프를 뽑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좀 키건이나 뽑지. 차라리 진짜 키건 같은 선수들을 네. 뽑아야 되는 스코페서. 구단인데 너무 좀 운영이 그러니까 뭐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당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애매해요. 그리고 릴라도 오늘 연봉 2 년 액수 얼마였죠? 보니까 진짜 2년 122밀. 이거 진짜 네. 그냥 네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제 오클라호마 내년 성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음 계 일단은 계속 좋아할 수 있으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프린을 그래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내년에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 아 워낙에 좋은 그쵸, 선수들이 그쵸. 나오잖아요, 그 상위 웬만야마. 픽으로.
아니 근데 웬바냐마는 저는 잘 아. 모르겠고 저는 일단 프랑스 애들인데 안 믿거든요. 그 말레돈이랑 아 그 약간 이거 지금 이거 쟁이랑 이런 데를 보면서 인종차별 아니야? 인종차별까지는 아니고 아니 뭐 국가차별. 인제 프랑스 애들 약간 신뢰가 많이 없어요. 샌안토니오 프랑스인 아니면 좀 다 별론 것 같아 가지고 웬바냐마 말고 그 스콧 핸더슨이 나 진짜 딱 좋아하겠네요. 진짜. 진짜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1-2 경기 봤는데 느낌 있던데요. 네. 그래 가지고 스콧 핸더슨 노리고 한번 진짜 눈 딱 감고 1 년만 더 어떻게 근데 또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멤버 보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작년처럼 이제 막 선수들 결장시키고 이렇게 하지 네네네. 않는 한 사실 상위 픽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마 진짜 그냥 그런 탱킹의 의도 없이 그냥 알차게 선수들 다 내보내면서 굴리면 프린 뭐 경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그런 선수 있잖아요. 이제 오클이 자랑하는 원투 펀치 호쿠랑 이제 베슬리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아니 이걸 근데 고트 스쿼드 에너스. 그 베즐리 내년에 뛰나요? 몰라요. 팀에서 이 나가 이게 저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슬리. 네. 남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베즐리는. 쟁이랑 포쿠셉스키 원투펀치가 새롭게 결성이 돼서 뭐 어떻게 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무스칼라랑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좀 네네네. 켄리치 이런 선수들 다 활용을 풀로 한다고 치면 사실 맞아요. 네, 쉽지 않죠. 지금 뭐 거의 샌안토니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은데 저런 팀 이기기 쉽지 않죠. 그쵸. 지금 근데 지금 약간 리빌딩 노선을 지금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급으로 뭔가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팀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죠. 유타가 이제 지금 뭐 미첼까지 팔면은 좀 그래 보이긴 할 텐데 네, 아직은 안 그러지 팔리고 않는다고 있으니까. 하면 사실 휴스턴도 이번에 자바리 스미스 들어오고 네네. 아니 휴스턴은 여긴 1년 그래도 더 좀 하겠네요. 약간 네, 휴스턴은 1년 여기 더 할 것 같아요. 휴스턴은 1년 더 할 것 같네요. 자바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팀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타입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 올랜도 같은 팀들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디트로이트나 네네네. 올랜도나 아이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도 그래요? 올라갈 것 같고 인디애나는 확실히 더 내려갈 것 같고 레슬링. 네. 그래서 레슬링. 뭐 이렇게 뭐 올라갔다 하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하위권을 노린다라고 할 만한 팀이 사실 두 팀, 세 팀 요 정도밖에 없어서 음. 그냥 좀 적당히 성적 내고도 충분히 음 탑4 뭐 노릴 수 한 있다. 네 뭐 확률 그리고 원래 그거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강한 드래프트에서는 깜짝 그 확률로 예 상위팀 그쵸. 먹는 팀들이 예. 나오잖아요. 그거 하면은 어떻게 좀 제대로 얻어 걸리면 그러네요. 예 스콧 핸더슨 맞아. 네 뉴울도 어떻게 포기하긴 일이지. 네. 아 그래요? 아. 우리 뭐 픽 없나? 딴 데 받은 거 없나? 어. 사실 픽을 어.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그냥 정상적으로 팀을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제일런 윌리엄스 하는 거 보니까 꽤 잘하는 것 같고 홈그랜도 기본빵 이상은 무조건 할 선수다 보니까 이게 뎁스도 꽤 괜찮아졌고 그냥 그 스타팅 라인업의 퀄리티도 꽤 높아져서 한 플레인 경쟁 정도 수준은 할 수 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 한 11 위에서 한 13위 사이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쵸. 그 정도. 14 위? 14 위도 14 위까지 이거는 근데 단장의 뭐랄까 감독이라 해야 되나? 단장이라 해야 되나? 구단의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쪼끔 초반 해 보다가 올 시즌까지 달리자. 이번 음. 시즌까지만 탱킹 딱 하자. 이러면 그냥 뭐 나중에 14 위로 마무리하겠죠. 휴스턴 근데 지금 보면은 포틀랜드나 지금 그러니까 이번 시즌 하위권이었던 팀들 네네네. 중에 포틀랜드,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이런 팀들은
올라갈 거고. 이미 예. 내려가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팀들이라서 그쵸. 이런 팀들 올라간다고 하면은 세나는 네. 정도밖에 안 남고. 세난 정도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13 위? 14위 정도 할 것 같네요. 이게 막상 그러네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 근데 뭐 세크라멘토는 네. 악담 그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세크라멘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가능성이 있다. 세크라멘토는 네. 매해 열심히 하는데 못 해 가지고 키건 여기는 키건 좀 기대되긴 하는데 키건 잘할 것 키건 같은데. 키건 좀 생각보다 어쨌든 괜찮죠? 그냥 네 그냥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4픽에 뽑기에는 맞아, 좀 맞아. 아깝다는 거고 약간 코치마다 좀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그쵸. 약간 약간 좋아진 기본적으로 푸즈마. 롤플레이어 성격을 갖고 있는 맞아, 맞아. 선수들을 상위 픽에서 뽑는다는 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번에 차원에서 예. 네 두 번째 경기에서 키건한테 핸들러처럼 공 좀 패스 좀 시켜 봤더니 그냥 어떻게 아예 하려고 했더니 완전 턴오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턴오버도 엄청 하고 씨 슛도 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역시 좀 무리인가 싶긴 해 가지고 역시 그냥 캐치 앤 슛하고 이제 클로저 공략하고 이 정도가 딱인가 거기에 수비하고. 그럼 딱 사실 롤 플레이어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쪼끔 잘하는 롤 플레이어가 되는 건데 아니 피 그니까 이때 그쵸. 봐봐요. 여기 세크라멘토가 돌트 사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돌트 사 가고 그 우리 4픽 줘 아이비를 가지고 우리가 놓지를 아이비 못하네요. 뽑고 진짜 하면은 구질구질하네요 아니 진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안 한 건지 둘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누가 안 한 건지 아이 모르겠지만 그 오클이 안 한 거죠. 오클 지금 5년 87.5밀 줬잖아요 돌트한테. 그러면 약간 프레스티 돌 미친 것 같다니까요. 돌트 연 17밀 주고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아 뭐 진짜.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오클이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트를 그 계약을 고평가해서 주장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일단 그거 계약을 잘했다고 하는 팬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사실 좀 음 놀랐거든요. 음 저는 기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좀 그런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그 드래프트 날 그 그때 그러니까 되게 트레이드 기사를 기대하면서 매니아에 딱 들어갔는데 돌트 재계약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픽업은 안 하고. 네네. 그래 가지고 프레스티 제가 포크셉스키 때부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트 계약하는 거 보고 이거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레스티가 되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팀을 운영했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뭔가 그 감성? 패밀리십? 감성으로 그 하고 있어요? 약간 가족 그러니까 어 우리 그 패밀리십 막 그런 음. 거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 생각이 좀 메이킹 많이 하는 거 들어요. 아니에요? 이미지 메이킹? 우리 이렇게 잘 챙겨준다. 돌트한테도 90밀 주는 팀인데 그거 어디다 쓰죠? 그 너만 이미지 오면 돼. 메이킹에서? 그래 가지고 너무 좀 음 걱정이 사실 좀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사이먼스 얘기를 했지만 돌트가 그러니까 1차 스탯 자체가 그러니까 커진 거는 사실 그만큼 썬더에 재능 있는 선수가 없었고 볼륨을 먹어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어거지로 먹인 기회를 준 게 크고 그런 와중에 볼륨 자체는 늘어났지만 효율이 좋아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선수가 3점 같은 거를 봐도 그나마 고무적인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지는 장점 그나마 스탯 라인에서 좀 고무적인 거는 코너 3 점이 40% 넘는다는 음 거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수의 방향성은 터커 그리고 아니면 그랜트 윌리엄스 이런 선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선수한테 그 5년 차 그건 뭐 팀 옵션이니까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4 년에 65 밀을 줬는데 음 연 15밀 이상을 주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음 의문스럽고 저는 지금 포지션들이 굉장히 지금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첩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 네네. 백코트 라인 쪽에.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덜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장기로 잡는 거 보고 이게 내가 모르는 뭔가 부분을 더 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또 그냥 하는 거 보면은
슛도 너무 고각이고 뭔가 안정감을 가지기 어려운 슛 폼에다가 메카닉들을 갖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 이거를 뭐 디벨롭한다고 되는 건가? 그냥 아예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좀 크거든요. 음. 근데 이런 선수한테 4년 65면 주는 거 보고 '아 프레스티 지금 슬슬 감 감 떨어졌나. 아무튼 마탱이 간 거' 아 근데 그리고 자유투가 네네네. 근데 의외로 자유투가 좋잖아요. 아 그거는 진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좀 자유투가 신기해요. 80%가 네, 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 시즌 84%? 엄청 잘 네네. 봤던데? 그래서 그거 보면은 또 약간 기대하게 되다가도 또 코너 같은 거, 그러니까 짧은 슛 잘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오히려 메카닉은 괜찮은데 뭐 힘이 딸리는 거, 힘이 딸릴 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 선수가 풀업이 안 되는 선수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올해 수치를 보면 원래 이런 그 코너에서 스팟업 캐치앤샷만 쏘는 선수들이 보통 어시스티드 3점 비율이 거의 99% 아니면 거의 네네네. 100% 가까이 육박한 그런 수치를 보이는데 이 선수가 90%가 안 돼요. 음. 그 어시스티드 샷이. 14.7%구나. 네, 네네. 87% 정도인데 그만큼 선수의 역량치고 풀업을 많이 쏘긴 했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3점 수치도 좀 감안을 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풀업을 못 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그런 선수에게 뭔가 좀 더 큰 실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음.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 계약을 보면서 이거 나중에 발목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의 계약이 아닌가. 음. 더 필요한 순간에 계약이 어려워지는 뭔가 다른 더 중요한 계약이 어려워지는 그 정도의 규모 계약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이라이트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것저것 많이 시켰네요, 원래 안 하던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2년 차까지만 해도 그냥 아예 그 미드레인지 풀업 같은 거를 아예 한 적이 네. 없었던 걸로 같은데 지금 좀 많이 3년 차 쓰는데요? 때는 막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핸드오프 받아서 풀업 당기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뭐 픽앤롤에서 풀업 네. 당기고 폼은 좀 이상한데. 그 그러니까 이게 시켰는데 안 되는 걸 확인한 것 같은데 왜 줬는지가 의문인 거죠 그니까. 어 뭐지, 포인트 오브 어택 수비수에다가 코너 3점 되고 그 뭐냐, 볼핸들러를 시킬 수는 있다? 뭐 이런 건가? 근데 17mm면 또 계약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뭐 점점 줄어드는 계약이면은 뭐 할 수도 아니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아니요. 하는데. 점점 올라가는 게 아 아니고 그래요? 아 그래요? 15 알겠습니다. 밀 정도로 시작해서 한 아 17밀 정도로 끝나고 그래요? 그럼 네. 그렇게. 그냥 상승은 아니고 아 그냥 거의 유지급이죠. 샐러리 캡 그러면 증가하는 걸로 15 치면. 밀이군요. 15mm. 15 네. 밀부터 천천히 17 밀까지 증가하는. 음. 뭐 15 밀이면 줄 만도 하다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전에 그 인제 그러니까 농겔에서 글 본 거 중에 그 셀캡 상승분에 네네네. 대한 인식을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게 있는 것 네, 맞아요. 같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15밀 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12밀 계약? 요 네. 정도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10 밀, 12밀 한 요 정도 사이 계약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뭐 또 적절한 좀 계약인 것 같기도 그 하고 제가 퍼센테이지처럼 계산을 해야 네. 하는 게 더 비슷할 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네.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샐러리 캡의 한 10%좀 될까요? 그쯤 되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좀 보면 더 좀 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사실 두 분이 그 응원하시는 팀이 되게 분명해서 각자 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그 자팀, 응원팀 외에 좀 기대가 되는 팀, 혹은 뭐 이 팀이 뭐 우승을 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 팀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엘리움 님 혹시 기대되는 팀 어디 있으세요? 어 저는 한 2년 전부터 그 멤피스하고 디트로이트가 정말 네네. 유망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멤피스는 이미 유망한 걸 넘어섰고 디트로이트는 또 뭐 이제 네네. 아까 아오 님도 말씀하셨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예 뭐
그 근래 그렇게 유심히 본 팀은 딱히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뉴올리언스도 진짜 매력 있는 아, 팀이고 뉴올리언스. 실제로 예, 더 올라갈 아, 네. 그 여지가 충분히 있는 팀이고 해가지고 뉴올리언스도 예, 매력 있는 팀으로 생각하고요. 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고 이 팀이 기댄다 하기에는 좀 그런 팀을 제가 사실 보지 못해서 관심이 크게 간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뭐 길게 말씀드릴 만한 게 딱히 떠오르지 않네요. 2년 전 멤피스가 이제 아주 좀 기대가 되는 예, 팀이었죠. 그때가 이제 그 모란트가 이제 딱 네, 데뷔해가지고 이제 잘했을 그때 막 때였고. 그 전에 파슨스가 팀을 팀의 아, 어떤 그 네. 암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완전 진짜 그 자체였던 팀이었는데 그때 프론트진도 많이 갈고 선수도 그 모란트로 대표하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물갈이 같은 게 됐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점점 올라오더니 이번 시즌은 한 3인가 했었나요? 2위인가? 3인가? 되게 높이 2위 네,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위. 아마 골스가 3위하고. 그래가지고 2년 전에 디트로이트 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 근데 남아있는 선수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아마 이때 픽의 미래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네, 우드가 맞아요. 있어요. 우드도 우드가 그때 크리스찬 있었죠. 우드가 예. 여기서 예, 여기서 좀 네, 잘했었던 거기서 기억이 잘했어요. 있는데 거기서 잘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네네 휴스턴에서 데려간 거죠. 하든하고 괜찮은 짝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휴스턴에서 데려갔었죠. 이때 멤버 쟁쟁하네요. 예, 네. 두루먼드 있고 그리핀 18경기 뛰던 그리핀 있고 토니 스넬이 출전 시에 탑 3였네요. 힘든 팀이었네 진짜. 이제는 드래프트도 잘하고 그 유명한 베글리도 있고 해가지고 네, 베글리. 저 아주 기대가 베글리. 잘 된 팀입니다. 요즘 네, 농겔러 한 명이 아주 신나가지고 저기 세상 모르고 막 뛰어다니시는데 한 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두 분인가? 두 분이네요, 두 분. 제가 모은 한 사람이 아,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팀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요? 팀장님이라든지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두 분이죠. 매우 네, 좋아하시겠네요. 요즘 뭐 맞아 좀 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셔야죠. 뭐 베글리가 윙포로 이제 포변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 3년째 계약인가 했었죠? 잘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연장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랬던 것 호재가 같긴 하네요. 터져가지고 매우 기뻐하실 것은 생각됩니다. 3년 37일 재계약. 3년 네. 37일. 연 12밀. 그런 거 보면은 아우님 어때요? 돌트가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네네. 그런 거 보면은 네. 굉장히 합리적인 계약인 것 같아요. 돌트 계약. 15년 선녀왔네요. 베르탕스도 1,500 받는데요. 아, 연마다 돌트 정도면 뭐. 아, 네. 베글리 12밀. 네. 돌트. 해자 계약인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님은 내년에 응원회가보다는 예, 기대되는 팀 어디 있으신가요? 저는 뭐 너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정해진 걸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6월 너무 네네. 잘해질 확률이 너무 높아서 네네. 그래서 긴장하고 계시죠? 걱정이고. 네. 네. 왜 걱정을 걱정을 하세요. 해? 예. 네. 그리고 또 포틀랜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네네. 담보된 실패. 흰수살까지 그러니까 하시네요. 이게 나 그래서 일단 두 팀은 너무 어째 제가 보는 기준에서 너무 네네네. 명확해 보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그냥 좀 챙겨보게 될 것 같은 팀들은 제가 원래 동부 경기는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시간대가 좀 잘 안 맞아 가지고. 근데 네네. 디트로이트 일단 아이비가 맞아요. 갔기 때문에 아이비랑 디트로이트. 커닝햄 둘만 해도 꽤나 그러니까 약간 보장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경기 좀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어, 사딕 베이 어때요? 그 선수는 이제 점점 못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도? 거기도
거기 근데 거기도 이제 슬슬 한 명 잘라내야 될 아 때가 거기 된 것 같은데. 그랜트 보낸 거 보니까 이 딱 그랜트 뒤를 이은 에이스. 원래도 에이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네소타 봐야 되겠네요. 미네소타. 아 맞네. 네, 미네소타도 있네요. 미네소타. 네. 여기 저 궁금해요. 진짜 궁금한 고베어 팀이에요. 그 트윈타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의외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외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네네. 그거보다는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거기 감독이 네네네. 꽤 능력이 좋은 감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든지 잘 조합해서 잘 쓰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베벌리랑 이제 비즐리 뭐 이런 좀 쏠쏠한 멤버들을 보내긴 한 게 조금 그쵸. 아쉽긴 한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피가 엄청 미네소타는 관심 떨어지네. 있게 봐야겠네요. 이제 트윈터라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급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맞아. 우드 음. 클리바 클리바 우드 이제 고베어 타운스 아 저기 맥기가 주전 스타팅이던 예 아 스타팅이었죠. 맥기 아 맞네요. 맥기 네. 맥기.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브런슨과 아유 뉴욕 닉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맞아요. 브런슨 좀 기대돼요. 그리고 잘했으면 일단은 좋겠어요. 몇 년 동안 진짜 징크스 비슷하게 딜러스가 약한 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 하나가 네네. 피닉스 선즈였고 하나가 뉴욕 네. 닉스였거든요. 아 근데 뭐 예. 피닉스는 이번에 피닉스는 그래서 예, 이번에 잘하는데 좀 그게 해소가 됐어요. 그 부분이 풀업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네네. 뉴욕 닉스는 최근 3년간 상대전적인 2승 7패인가 그러더라고요. 딜러스가 엄청 신기하네요. 졌어요. 왜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난 시즌에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다 져가지고 얘네 또 언제 만나나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 시즌에 게임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 만나는 것도 음. 고대를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또 원래 이렇게 이적한 선수 그 팀이랑 해서 친정 팀에 딱 붙으면은 약간 이 그런 것도 스토리가 좀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브런슨이 또 MSG에서 이제 한 번 이제 네. 클러치샷 넣어주고 바이바이 세레모니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돈치치랑 한번 서로 더블 테크 한번 받고. 아 이런 게 저는 좀 싸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좀 이게 사람 우리나라 이제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싸우는 거 좀 싫어하고 좋게 하고 이런 건데 저는 좀 많이 싸울수록 좋습니다. 디그린, 베벌리도 그렇고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 애들 좋아요. 아 재밌어요. 베벌리를 좋아해요? 아 이거 반대 베벌리 사람이네. 베벌리를 인간적으로 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여기 그거는 아. 저도 웨스트브룩 동감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베벌리는 많이 좀 실망스럽네요. 그렇죠. 베벌리가 가져다 주는 아. 에너지가 좋습니다. 아 베벌리가 가져다 네네. 주는 에너지를 정정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웨스트브룩 팬이 있으신데 제가 저 퀸시스를 웨스트브룩 네. 뭐 웨스트브룩 좋아하잖아요. 거기 아 뭐 좋아하는 제가 선수들이 다 제가 좋아하던 있구만. 웨스트브룩은 아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던 웨스트브룩이 지금 사라져 가지고 네.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 내년에 어디서 뛰게 될까요? 아우님. 어 뛸 수는 있겠죠? 어디선가?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못해 가지고 사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니멈이라고 쳐도 네네. '얘를 쓸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이제 마일리지 같은 것들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좀 당연히 훨씬 더 플레잉 타임을 받거나 하긴 하겠지만 사실 까놓고 그냥 비슷한 그냥 그러니까 미니멈급들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네. '과연 이 선수가 팀에도 도움이 되는 선수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요즘 그러니까 작년에 보여준 모습만 보면은 사실 진짜 거의 그 정도의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의 한 번 캐리하고 5번 말아먹는 수준이었어 가지고 그쵸. 그럴 바에 그냥 6번 다 적당히 못하는 애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죠.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진짜 유니폼도 3개 있는데 진짜요? 진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진짜. 유니폼.